닦았냐, 문서가? 그래서 기하 책을 펴거라. 여기 존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와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치? 오케이. 우리 동익이도, 또 학교 동아리 활동 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갖고 수업 듣고, 준영이도, 그치. 성적 중요하다는 거 알고 와서 수업 듣고, 개놈의 새끼들 진짜 공부하지니까는, 씨. 그래서 지금 요건 이제 문석이 수업을 할 거고, 문석이 말고 우리 지금 풍생 친구 세 분이 더 기하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같이 이제 수업 빠진 부분들 물론 보충으로 채워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집에서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요거는 제가 이제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강의는 계속 올라가는 걸로 좀 합시다.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한번 이제 여쭤보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풍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이번 겨울 학기에 기하와 벡터였죠, 기존에. 근데 이제 기하라고 이제 책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거 안 보이는구나. 여기서부터, 그치? 이제 기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이제 기하가 뭔지,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흐름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이제, 책 보면은 목차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목차라는 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흐름으로 잡혀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도대체 고난도 문제에서 얘를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기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야. 3학년이지 이제 너네들. 그러니까 문석이 이제 1학기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이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아마 다 2차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곡선들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요 목차를 보시면은 지금 2차 곡선이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벡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공간을 다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학교들이 일단 2차 곡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 파트에서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마무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벡터들에 대한 이야기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말고사의 범위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요 기하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대학을 가시면 이제 공업수학이라던가 뭐 선형대수라 그러니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풍생고 친구들이 내신으로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또 대학교에 이제 공학계열 가는 친구들은 반드시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만 또 이제 우리가 적응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흐름이 뭐냐면 2차 곡선이에요. 2차 곡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2차 곡선. 물론 뒷단원에 가면은 해줘야 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은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2차 곡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자 이거죠. 그래서 2차 곡선이 뭐냐? 2차 곡선이 뭘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2차 곡선이라는 거는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선들이야. 어떻게 얘기하면. 근데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뭘 배웠냐, 문서가? 배웠던 게 뭐가 있을까, 문서가?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던 곡선들. 2차 함수. 맞아요. 2차 함수. 또 뭐 있어? 그렇지. 잘했어, 민서야. 원도 있다고. 그래서 이 2차 곡선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게 바로 뭐냐면은 원이라는 걸 배웠어요. 원이 뭐야?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선이 되는 거예요. 왜? 원방정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x와 y에 대한 몇 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2차 곡선은 원래 원이라는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미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까 원이라는 건 이제 이미 배웠다고 치고 새롭게 배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배울 게 바로 뭐냐면은 포물선이라는 거예요. 포물선. 선생님. 왜? 포물선이라는 거요. 배운 적이 당연히 있죠. 언제 배웠어? 2차 함수. 중3 때. 그치? 2차 함수가 바로 뭐야? 포물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럼 선생님 2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포물선도 제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꼴들은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2차식인 곡선, 2차 곡선인 거야. 그치? 그러면 꼭 얘가 함수라는 걸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맞지? 이해가니, 문서가?
근데 이 친구도 뭐가 되는 거야? 2차식으로 이루어진 곡선이면서 얘가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얘가 포물선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얘도 포물선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꼭 함수여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우는 거야? 너네가 배워왔던 2차 함수라는 거의 일부분이 2차 함수가 포물선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포물선을 갖다가 오늘 새롭게 또 배워보겠다 이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배워야 될 2차 곡선이 있는데 세 번째 배워야 될 2차 곡선은 여러분들이 아직 다뤄보지 못했던 거. 그게 뭐냐면 원은 원인데 좀 찌그러진 원. 그런 원을 뭐라 그러니? 동의가. 그렇지, 타원. 타원도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얘도 배운 적은 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야. 2차 함수가 포물선 중에 하나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듯이 배운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리함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수함수의 꼴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뭘로 부르냐면은 유리함수라고, 함수에선 유리함수가 되겠지만 얘를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원 말고 어떤 것도 있냐? 쌍곡선이라는 것도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럼 쌍곡선은 이렇게 생겼냐? 아니, 꼭 이렇게 생긴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긴 거? 뭐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의 쌍곡선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쌍곡선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2차 곡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크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끔 이제 이러죠. 선생님, 저는 경우의 수가 잘 안 돼요. 그럼 뭔가 비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경우의 수에서는 제가 뭘 얘기하냐? 항상 분류를 잘하고, 그치? 주어진 다음에 요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뒷받침돼야 되는 게 노가다 정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하면서 야, 노가다를 진짜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의 일부분을 해보면서 내가 규칙을 찾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해주면은 경우의 수의 고난도 문제들의 흐름이 대부분 이렇게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선생님, 2차 곡선을 잘하고 싶습니다. 뭐 산실령님한테, 그치? 과학고사는 시발 뭐 기하책을 갖다가 강물에다 던진 다음에 기하를 존나 잘하고 싶어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산실령이 나와갖고 뭐라고 할 거냐면 미래한테 justice. 뭘 얘기할 거냐? 정의를 이야기할 거야. 이 2차 곡선에서 내가 이 문제들을 잘 소화하고 싶다. 고난도 문제풀이를 잘하고 싶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의가 되는 거야. 고난도 문제들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정의를 생각해. 왜냐하면 요 원이라는 것도요. 제가 원 얘기하면서 얘들아 원 문제를 너무 잘 풀고 싶어요. 원이 나오면 단원에 무관하게 항상 중요한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있어요. 걔가 바로 뭐야? 반지름이야. 왜? 원이라는 건 뭐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좌취지. 단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간을 배울 거니까 그거의 어디 안에서?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가 원인 거죠. 물론 공간으로 가면 걔가 뭐가 될까? 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뒷부분에 저랑 공간의 개념을 배우면 우리가 구의 방정식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원이라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 반지름. 결국에는 뭘 이용하겠다는 거야? 정의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포물선이라는 친구, 타원이라는 친구, 쌍곡선이라는 친구들은 각각의 뭐가 있냐면은 정의가 있어요.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몰라? 알아. 아는데 문제가 왜 안 풀리냐?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뭐야? 우리가 정의라는 거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은 포물선이라는 걸 배울 건데 항상 모든 2차 곡선들은 일단 정의로 시작을 하고 고난도 문제 풀이는 정의로 끝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내가 문제를 잘 소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나왔던 중등 기하. 그 중에서요, 가장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뭐냐면은 보조선이에요. 이 보조선을 갖다가 얼마나 또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2차 곡선 문제를 잘 푸는 관건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최고난도 문제의 몇 가지 케이스들에 해당이 되는 경우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라던가 학교 내신에서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는지 그 정의를 완벽하게 그 문제에 내가 써먹었는지 계속 그거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냐? 자,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단원인 포물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은요, 마찬가지로 정의가 있습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한 점으로부터,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한 점과 한 직선이 있어야 돼. 한 점과 한 직선이 있는데 평면상에 한 점으로부터 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로 보면 잘 이해를 못할 텐데 한번 포물선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한 점이 있어야 되고 평면상에요.
한 직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포물선은 뭐냐? 어떤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모두 같이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게 뭐냐? 만약에 여기에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바로 뭐야? 포물선 위에 한 점이야. 그런 점들을 모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 내가 점을 한번 찍어봤더니 이 점으로부터 이 하얀색 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인 거야. 그럼 얘도 포물선 위에 점인 거야. 이런 점들을 갖다가 무수히 많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모아 놓았더니 모아서 걔네들의 자취가 뭘 그리냐 하면은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을 만들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으로부터 내가 아까 정한 요 한 점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내가 이 점으로부터 내가 아까 선택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어때야 되는 거야? 동일한 점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뭐야? 포물선이에요. 알겠니? 그랬을 때 요 한 점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랑 얘를 초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초점은 이제 영어로 뭐야? 포커스죠? 그래서 제가 F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요 점의 좌표를. 그 다음에 요 한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준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뭐가 되더라? 포물선이 되더라 이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요 점과 직선이 꼭 이런 위치에 관계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본형들을 먼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점이 하나가 있고요. 어떤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점과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좌치를 모아놓으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가 이 포물선의 초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우리가 이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어떻더라? 동일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은 크게 우리가 물론 선생님 이 점이 있고 직선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울어져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우리가 뭐야? 초점과 준선이 있고 그 준선이 초점하고 이렇게 요런 위치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초점이 요쪽에 가 있어 갖고 우리가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긴 포물선? 요 딱으로 생긴 포물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준선은 이건데 초점이 여기 있어서 어떻게 생긴 포물선? 요 딱으로 생긴 포물선이라던가 그래서 포물선은 총 4개의 개형을 배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니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우리가 뭐라 그래? 몇 차 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지? 그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온 건 이따가 알아보고요. 먼저 요 친구부터 조지러 갈 거예요. 자, 제가 뭐냐? 그럼 이걸 우리가 뭐 하자? 방정식으로 한번 깔끔하게 표현해보자 이거지, 포물선을. 방정식으로 한번 깔끔하게 표현을 해보자 이거야. 그게 뭐냐? 우리가 꼭지점은 가급적이면 원점에다가 놓자 이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상에다가 포물선을 갖다가 보근이랑 같이 지금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X축, Y축에 우리가 초점을 갖다가 Y축 위에 한 점을 잡을게요. 이쪽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초점을. X축 위에 한 점을 잡을게요. 그랬을 때 이 초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포커스의 약자 F를 쓰고요. 그래서 이 F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P, 0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점의 좌표를. X축 위의 점이니까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준선은 내가 어디다가 잡을 거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잡을 거예요.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하게, X축하고 수직하게. 그리고 꼭지점을 요점이라고 할 거야, 포물선을. 그러면은 포물선도 어차피 꼭지점이라는 거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이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서로 어때야 되는 거니, 문서가? 동일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이 직선을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실제로 이 포물선의 좌추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지.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럼 이 포물선은 뭐야? 특징이? 초점이 몇 콤마 몇이다? P, 0이다. 됐지, 민서야? 준선은 뭐가 되냐? x는 마이너스 p다. 준영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포물선의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얘도 일단은 방정식을 정의를 이용해서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럼 포물선 위에 이런 한 점을 잡은 거야, 내가 임의로. 그렇지? 그것도 x, y야. 그럼 요 점으로부터 요 초점까지의 거리와 요 점으로부터 이 준선까지의 거리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라는 등식을 만들면 바로 x, y에 대한 좌추의 방정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서기 괜찮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루트 x-p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요 점으로부터 이 준선까지의 거리는 여기의 좌표를 일사분면 위에 있는 x좌표라고 한다면 x에서 빼기 p를 빼니까 얘는 길이가 x 더하기 p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이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x, y에 대한 관계식을 이쁘게 정리하면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할까? 문서가 제곱을 하자. 됐냐? 그럼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x-p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x의 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이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요. 알다시피 x제곱과 x제곱, p제곱과 p제곱이 없어져서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 밑에다가 이어 쓰시면 마이너스 2px만 쓰고 y제곱이 있다고 쓰고 여기에는 얘와 얘가 지워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2px라는 친구를 이렇게 쓴다면 y제곱은 몇 px가 되는 거니? 4px가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집중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게 뭐야?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일반형이에요, 기본형.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이 포물선은 초점을 p, 0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p, 0이라는 점과 x는 마이너스 p라는 우리가 이 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인 포물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야? y제곱은 4px라는 거 포물선 기본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가자. 할만하냐? 어려워? 안 어렵지?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저희 쓰는 교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개념원리 기하죠. 그래서 개념원리 기하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방송으로 공부할 친구들 요 개념원리 기하 요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확인 체크 5번입니다. 14페이지에. 그래서 14페이지에 확인 체크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4페이지 확인 체크 5번 문제. 자, 14페이지 확인 체크 5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F라는 점은 마이너스 5,0이래요. 그래서 이 점과 그 다음에 직선 X는 5로부터 같은 거리에 들어있는 점 P의 좌추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지, 맞지? 그럼 일단은요, 이걸 여러분들 저랑 같이 기하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포물선인지. 마이너스 5,0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 점과 x는 5라는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긋게 되면은 얘가 바로 뭐냐? 포물선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여러분들 요런 개형이라던가 요런 개형들은 방금 배웠죠. 뭐라고 할 수 있다고? y제곱은 몇 px? 4px라고 할 수 있다고. 그치? 그랬을 때 요 p 값이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야? 마이너스 5란 얘기야? 마이너스 5란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p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은 y제곱은 마이너스 20x가 됩니다. 됐나요? 끝. 요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제가 강조 있게 못한 게 우리가 얘를 초점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가 이제 준선이라고 부르고 요 점은 우리가 2차 함수에도 썼지만 무슨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가 요 직선을 2차 함수의 성질과 똑같아요. 이 포물선에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는 2차 함수에 썼던 거 그대로 옮겨 쓸 겁니다. 됐지요? 자, 그럼 이거 말고 어떻게 또 풀어볼까? 요건 첫 번째 풀이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x가 나오지 문서가. 자, 근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냥 자취로 보는 거야, 얘를. 그림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물론 기하학을 이용하긴 할 건데 정확하게 포물선이라는 걸 내가 모른다. 근데 이 점과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래. 그럼 이런 점들을 x, y라고 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동일해야 되는 거 맞냐? 그치? 그러면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에 제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x 더하기 5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될 것이고,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은 여기에 x좌표 x와 여기에 x좌표 5를 빼서 어느 게 더 크다 작다를 논하지 말고 어차피 제곱을 하면은 똑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절대값 x-5의 전체의 제곱이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럼 정리를 합시다. 여기 y제곱만 남기시고요. 나머지를 다 이항할 건데 이 친구에서는 x제곱 25, 이 x제곱 25 다 생겨서 소거되겠지? 그럼 여기 빼기 10x랑 더하기 10x 넘어가서 빼기 10x 돼갖고 마이너스 몇 x 되니? 20x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추의 방정식을 가지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 두 번째 방법은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얘가 초점, 얘가 준선인 포물선이구나 라고 한 방에 알고 문제를 푸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질문. 여기 우방이 어떻게 여기요? 우변이요? 우변은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죠. 그럼 이게 x는 5라는 직선이잖아.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x, y잖아.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y좌표는 영향을 안 줘. x좌표가 영향을 줄 거야. 그럼 여기에 x좌표 x로부터 여기에 x좌표 5까지의 거리니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여기에 x좌표에서 여기에 x좌표 5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는 거야. 물론 5에서 x를 빼야 돼.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하지만 어차피 너와 나의 차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은 너 키에서 내 키를 빼던 내 키에서 네 키를 빼던 그 차이는 항상 일정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래서 내가 뭘 할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값의 개념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포물선.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야? 포물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 야, 얘가 초점이고 얘가 준선에 가 있더니 포물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입을 갖다 벌리고 있는 형태 포물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포물선은 우리가 두 종류를 배웠는데 얘도 y제곱은 4px고요. 쟤도 y제곱은 4px인데 이때는 p가 양수일 때의 그래프고요. p가 음수일 때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의 개형을 갖게 됩니다. 그치요?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포물선. 근데 포물선이 내가 네 종류가 있다 그랬어. 두 종류를 배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반가운 포물선이 등장하지. 2차 함수의 형태의 포물선. 그쵸? 근데 사실 걔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런 형태의 포물선은 뭐냐 하면은 어차피 이 친구를 y는 x라는 직선에다가 대칭을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xy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y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x제곱은 4px의 꼴이 바로 뭐냐면 4py의 꼴이 바로 뭐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방정식의 2차 함수의 형태의 포물선인 거야. 왜? 이거 y는 4p분의 1x제곱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딱 꼭지점이 0,0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것도 뭐 증명이랄 건 없고요. 거창하게 우리가 그런 형태의 그래프들이 어떤 건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2차 곡선 중에서 포물선을 배우는데 보군이랑 오늘 그치? 이 포물선의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첫 번째 배운 게 y제곱은 4px라는 형태의 포물선을 배운 거고 이제 두 번째 x제곱은 4py라는 형태의 포물선도 배워야 되는데 딱히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생겨 있구나.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어떤 포물선을 만들고 싶냐면은 저는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이제 y축이고 여기가 x축인데 우리가 만약에 초점의 좌표가 여기를 0,p라고 봐야 되겠지 이때는 그치? 그 다음에 준선은 뭐라 그래야 돼? x는 빼기 p가 아니라 y는 빼기 p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초점으로 갖고 얘를 우리가 준선으로 갖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요 점은요 여기에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동일하니까 요게 포물선 위에 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만들어질 텐데 이 포물선의 자취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x, y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얘도 포물선의 정의에 의거하여 그치? 우리가 요 초점과 포물선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다는 등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은 포물선의 형태 일반형이 나오게 일반형이래. 기본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뭐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p의 전체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이 친구니까 이거의 제곱이 얘라고 보면은요. 이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되니 문서가 y에서 마이너스 p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한 거지.
그럼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뭐 절대값을 씌워도 되는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y에서 마이너스 p를 뺀 거에 제곱을 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좌변에 x제곱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항했다고 치면은요 2px고요. 빼기 2px가 넘어가서 x제곱은 뭐가 돼요? 4p y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2py 뭐 마이너스 2py 맞지? 그래서 얘가 뭐야? 아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태까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제가 밝혀드리면 별로 대수로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y는 x제곱이라는 이 함수 있잖아요. 그치? y는 x제곱. 그럼 이건 어차피 x제곱은 y가 되는 거네? 그럼 4p가 1이 되는 거네? 그럼 p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네? 그럼 너네가 배웠던 y는 x제곱이라는 이 포물선은 말이야 실제로 4분의 0,4분의 1이라는 점하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직선하고 이 포물선 위의 점들은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가 항상 어떻다? 같은 녀석들이었던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는 또 이런 비밀이 숨어져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너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했던 동의기가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초점이 얼마라고? 0,4분의 1이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서 그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좌취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바로 뭐다? 포물선이다. 얘는 뭐야? y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아닌 x제곱으로 시작하는 포물선이다. 그래서 p값이 항상 초점도 결정을 하고 준선도 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냐? 문서가? 그래요. 요런 식이죠. 이제 수업을 제가 이제 하면서 물론 이제 재음쌤도 같이 저랑 또 해주실 거고 할 건데 이 2차 곡선 파트는 잘해야 돼. 뭘 잘하라는 얘기냐면은 교재를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교재는 훌륭해요. 근데 이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법 말고 풀 수 있는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은 단원이야 여기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작년에 이제 이번에 졸업한 고등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저랑 재음쌤하고 야 얘네들이 성남권에서 너네들이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은 팁들, 그러니까 마치 수투에 나와 있는 킬러 공식이 있다면 그런 킬러 공식에 버금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한 4-5배 되는 개꼼수의 풀이들이 너무 많어. 그것들을 물론 내가 다 가르쳐줄 수는 없어요. 그걸 뭐 다 할 필요까지는 없어. 너네가 이걸 수능 볼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 그걸 해서 제가 이제 메이드 바이 보흠이라 그래갖고 우리 페르마에 자체적으로 이제 한 30페이지짜리 2차 곡선 꼼수 과정 해갖고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요 2차 곡선 단원이 끝나면은 한번 2시간에 걸쳐서 그런 부분만 집중 공략을 할 거야. 뭐 극선의 방정식, 타원에서의 뭐 사각형의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이게 다 공식화시켜서 쭉쭉쭉쭉 다 풀릴 수가 있는 단원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2차 곡선들은 좀 지루해지니까 또 나중에 이제 제가 특강은 아니라 이제 요 동영상에 제가 이제 편집을 할 때 거기에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뭐 교과 외 과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증명해주는 일들이 있을 텐데 요 포물선도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까봐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뭐 포물선을 정의 내리는 방법도 엄청 많어. 사실을 찾아보면은 포물선을 정의 내리는 방법도 엄청 많고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어. 포물선이 사실은 여러분들 어디서 제일 많이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포물선들이 주로 이제 어디냐? 네, 맞죠. 여기서 너 1교시는 아니잖아 수업이. 아니에요? 저 언제요? 너? 어디 갔냐? 너 1교시 아니야. 여기는 기아 차례고 너네 2교시에 미적분이지. 너가 2교시 미적분 하잖아 재음쌤하고. 너 2교시야. 근데 몇 시에요? 그게 6시 25분 6시 반에 여기 와서 공부해. 그러면 할 건데.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공부할 것도 없어요. 체크 안 해놨거든요. 너 미적분 책 사와 그럼 가서. 이거 이거랑 그거 사야 되잖아. 너 확통 자익스토리 2020 받았어요. 고3 거. 그래 그거 사와. 알았어.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어. 뭐 내신이어서 미적분이랑 기하를 한 건 맞는데 이제 수능 뭐 범위 확인해 보니까 수원이랑 뭐 미적분이랑 확통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기하가 안 들어가요 수능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러면은 수원이랑 확통은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수원은 수원을 다시 공부하려면은 그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능에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범위에 들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원은 너가 한 7등급이 나와 내신이 수원이 7등급이 나왔던 학생이야. 한마디로 빵 뚫고 났던 학생이야. 그럼 수원을 하라 그러지 내가. 이제 그래요. 이거 이따 얘기를 하고 문석이가 질문이 나와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선생님 저가 수원이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선생님 저가 고등수학 하 기초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계획이 뭐야 물어보면은 씨발 책을 사다 놓고 다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겠대요. 지금은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수원 책을 사다 놓고 수원 수업을 들으면 미친놈인 거야. 그렇게 따지면 너 고등수학 상을 우리 친구들이 고등수학 상을 내가 자사고에 있는 문제를 내던가 분단권에 있는 기출문제 주면 너네가 풀어 지금? 못 풀어. 그럼 이걸 풀 때까지 고등수학상을 먼저 다 하고 넘어갈 거야? 그럼 언제 대학 가? 90살에 가야 돼. 90살에 대학. 90살에도 못 가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원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게. 고등수학상은 안 해도 돼. 너 정도면. 수원 내용이 그대로 나오지도 않을 거야. 로그에 연산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로그 연산이 힘들어. 수원을 깊이 있게 나올 단어는 너무너무 많아. 미적분하 뭐. 그치? 너한테는 수투. 물론 기하가 빠졌으니까 수능에서. 그러니까 너는 미적분하고 기하는 이제 내신이니까 미적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내가 미적분에 자주 쓰이는 수원을 챙겨가야 되는 거지. 수원을 다 끌고 나간 다음에 수원을 따로 공부를 한번 더 해갖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안 나와 문서가. 결론은. 딱 그 수원에 해당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지. 거의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심화를 낸 이 역사가 없어 수능에서. 수원부터 미적분까지 공부하세요 그래놓고 고난도 문제를 수원에서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 수원은 너가 학교에서 그래도 3, 4등급은 3등급 안에 들었을 거 아니야 수원 시험이. 그럼 됐어. 그럼 안 하는 거야. 그럼 왜 하고 앉아있어? 그럼 수원은 누가 해야 돼? 우리 여기 방송 듣는 친구 중에서 저 수원 조졌어요. 9등급이에요. 몰라요. 로그도 계산 못하겠고요.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헷갈리고요. 그런 친구들.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수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따로 수원을 시켜야지. 근데 사인 주기가 2파인지를 모른다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사인을 갖다가 정말 고난이도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적분 파트에서 너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는지를 물어볼 건데 그리고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우리가 성질들을 이용을 해갖고 식을 얼마나 잘 변형을 해내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당연히 수원을 해야 되지. 근데 그 수원이 막 정말 사인이 주기가 2파인지를 꼼꼼히 그리고 복잡한 사인 방부등식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포커스를 그냥 미적분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야. 문제는 수원에서 예. 책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민석이가 2교시라 갖고요 원장님. 2교시 오면. 네. 민석이는 기하 안 들으니까요. 예. 2교시가 맞아서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는 안 해도 되는 거라고. 결론은. 걱정하지 말라니까 문석아. 근데 개념 정도는 그래도 봐도 개념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가끔 이제 우리 한 330일 남았니? 지금 며칠이니? 12월 달이지 벌써. 330일도 안 남았지. 한 10달 하고 조금 더 남았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니까 문서가. 내가 얘기했지 이제 따뜻해졌다가 추워지면 좆된 거라고 그러면은 시간 개빨리 갈 거야. 너 상상 초월이야. 그럼 어느 순간 씨발 내가 딱 표지판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야 문서가 이제 우리 8번만 보면 끝난다 이런 말이 진짜 좀 있으면 나와 갑자기. 그런 식이야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수능은 나는 그래요. 제가 뭐 이제 막 엄청 뭐 무슨 잘 나가는 인간 강사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진지함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스케치를 다 못했대. 나무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뒤에 산도 그려야 되는데 씨발 햇님을 못 그린 거야. 그럼 햇님을 스케치할 시간이 없어. 얘네들은 나랑 같이 색칠을 할 거고 햇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물감 갖고 그려야 되는 거야. 스케치 안 하고.
덕지덕지 그렇게 해내면 돼. 그럼 완성이 돼, 그림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내가 빠졌던 거를 꼼꼼하게 다시 나간지 말고 미적분을 하면서 내가 수원에 이 내용 있었는데 씨발 이거 못하겠다. 수투도 마찬가지야. 수투를 공부하는 건 아니야. 너 문과생이 아니잖아. 미적분을 하다 보면은 미적분에서 정적분과 급수가 나와. 맞다, 나 정적분과 급수 나 못 챙겨갔어. 선생님 정적분과 급수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정적분과 급수도 모르니까는 나 수투 다시 해줍시다. 뭐 아니면 역함수로 적분하는 부분에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 좀 설명을 들으면 될 거를 마치 처음부터 역함수부터 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문서가. 그렇게 하면은 진도가 안 끝나고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6월부터는 모의고사 스타일에 철저하게 너를 맞춰줄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안 해. 맨날 모의고사만 할 거야,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은. 모의고사 풀고, 심지어 너가, 1번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니지만, 지금 작년 3학년인데 1번 문제가 벡터의 연산이 나왔네. 그럼 4번쯤에 확통에, 확률 연산하는 거 나오겠거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막 줄줄이 나올 정도로 달달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는 한 7월, 8월 지나갖고 문석이 너가 안 나오는 과목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개념 듣고 있으면 미친놈이야. 그건 9등급, 8등급이 나오는 애들한테 해당하는 거고, 개념 듣고 있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 선생님 모르는데요, 이거? 풀어. 오답 정리해. 그러면서 개념이 익혀나가야 되는 거야. 뭔가 자꾸 준비된 상태에서 뭘 자꾸 다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미어 터져, 일이. 그러니까는 수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수원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안 해도 돼. 도저히 심각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너랑 재영쌤 붙여놓고 눕혀놓고 호흡기 달아줄 테니까는 그건 상관없어. 근데 그래서 이거 선생님한테 이 말씀 듣기 전에 수원 문제집을 살려 했는데 했거든요. 그리고 확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확통도 살려 했는데 확통은 그래도 확통은 해야죠. 확통은 다시 해야죠. 수원은 아니에요. 지랄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문서가 미적분하고 이번 내신 기하 공부하려면은 너 미적분에 나와 있는 상학함수 덧셈 정리만 외우려고 해도 대가리가 터지는데 언제 수원을 해? 뭐 죽을 일이 있어? 하지마. 저거를 한 권이 끝나고 나면 수원했으면 좋댔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지금 저만큼 구말린데 지금 뒤에 조금 그거 무너졌다면 그거 하려고 뒷걸음질 치다가는 이게 두 개가 이과 수학이야. 미적분하고 기하가 딱 이과 애들이 해야 되는, 정말 공학 계열 가서 공부해야 되는, 공학도들이 해야 되는 기본 개념들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수원 안 돼.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이놈아. 그런 건 늦어 말리지. 말도 안 되지. 범위를 오늘 봤는데 수원 있길래 수원 공부해야 되나? 그게 무슨 마치 물화생지처럼, 만약에 물화생지를 물론 네 과목을 보는데, 예를 들어 네 과목을 다 보는데 뭐가 빠져갖고 그걸 채워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 돼. 이게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너 중등 심한 문제도 못 풀어. 피타고라스 분단거 갖다 줄까? 못 풀어, 하나도. 그걸 왜 하고 앉아있어? 그게 아니야. 수능에 맞게 가야지. 이제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수능을 치러야 된다고. 너가 수시를 가든 정시를 가든 수시 가도 최저는 맞춰야 되는 대학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전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절대 반대예요. 그런 건 항상 상담해. 재임쌤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라고. 물론 뭐 다 알고 있다고 난 얘기하지 않아. 나보다 더 알고 있는 선생님도 훨씬 더 많겠지만 최소한 진짜 아닌 건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런 건 진짜 아니야. 어딜 가도.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또 3학년들이 되셔서 많이 조금 이제 3학년 되면은, 그러니까 3학년 되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냥 공부를 해요. 3학년 돼서 놀잖아?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여름방학에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봐라, 문서가. 그럼 집에 들어오는 길이 어떻겠니? 존나 뿌듯해? 안 그렇다고.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니까 3학년 되면은, 큰일 났다, 이거.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물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x제곱은 4py라는 형태 거 방금 배운 거고, 그 전에 게 y제곱은 4px라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의 초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p, 0이 되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이 친구들의 초점은 0,p가 되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요게 이제 처음 배웠던 포물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2차 함수꼴의 포물선인데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얘도 중요하지만
고난도 풀기 위해선 다시 제가 처음에 적었던 포물선이라는 거는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라는 거를 알아야지 고난도 문제를 푸는 거고,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책을 원래 순서에 맞게 나가기 전에 몇 번 문제를 풀어볼 거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20페이지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페이지에 11번. 이게 바로 이제 시그니처야. 왜? 이 책이 잘 돼 있어. 나는 이 책이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야. 최고난도 문제라고 준 거야. 포물선에서. 포물선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실력업이라고 붙어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얘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건지 얘를 써야 되는지 보잔 말이야. 당연히 후자가 되겠지요. 자, 문제 보자고.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대요. 그래서 A는 몇 콤마 몇이라고 했냐면은 최고난도 문제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뭐 진짜 최고난도는 아니에요. 근데 0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A라는 점이 하나가 있대요. 알았어, 씨발.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점이 있대요. 3 콤마 마이너스 5라는 점이 있대요. 그러면 이쯤 잡자. 자, 근데 이 두 점과 어떤 포물선이 있냐면은 X제곱은, 잠깐만, 목걸이 빼야겠다.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잠깐만, 목걸이 빼야지. 너무 달그락거릴 것 같아, 이거. 자, 보자. 그래서 X제곱은 얼마라 그랬니, 그게? 마이너스 4Y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이 포물선이지? 그러면은 이 포물선을 생각을 해보면, 잘 들어보잔 말이야. 어쨌든 간 그러면은 X제곱은 4PX니까 P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쵸? 그럼 여기 X제곱이니까 위아래로 빠지는 거니까 얘는요, 요 점을 초점으로 하는 거네. 그치? 마이너스 1,0이 초점, 아니 0, 마이너스 1이 초점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준선은 Y는 1이 준선이겠네. 그럼 이게 A라는 점이 바로 0,1이자, 0,1이자 초점이었던 거 맞아요. 그리고 준선이라는 친구는 우리는 Y는 1이라는 준선을 가지고 있는 포물선인 거지. 그럼 이 포물선은 어떻게 생긴 거야? 꼭지점을 0,0으로 갖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될 거야. 됐지? 근데 뭘 구하래, 지금 우리가? 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만들어진 A가 이제 F인데, 어쨌든 간 ABP라는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가니? 선생님, 포물선은 알겠는데, 이거까지 다 했는데 못 풀겠어요. 왜 못 풀어? 왜 못 풀어? 정의를 생각 안 하니까. 포물선이라는 건 뭐라고?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인 거야. 그치? 그럼 일단은 이 둘레에서 얘가 일단 0, 마이너스 1은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였지? 3, 마오였냐 이게? 얘는? 그러면은 실제로 이 길이는요, 루트 9에다가 16이니까 얘는 5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네. 그럼 최소가 되는 건 P값의 위치에 따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파란색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언제가 최소가 되죠? 요쯤일까요? 모르지, 병신아.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뭐야, 이럴 때 뭐 생각해야 돼? 정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야, 포물선이 뭐야? 포물선 위에 한 점은 그 점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와 그 점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준선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요 파란색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라고. 맞죠? 문서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인데 얘는 얘랑 길이가 서로 어때 항상? 그러니까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지. 그러면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아니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중에 제일 짧은 건 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거리가 돼야 되는 거야? 꺾여야 돼, 안 꺾여야 돼? 안 꺾인 이 직선거리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점 P가 여기에 있으면 어차피 우리는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쓰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니까 얘가 제일 어떤 거리가 되는 거야? 짧은 거리가 되는 거지. 왜? 어쨌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끝은 여기서 나는데 제일 짧은 거리가 되려면 이 직선 거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얼마였냐면 한 칸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칸이었어요? 5칸 5였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6이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도 6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6 더하기 5, 11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문서가. 정리해 볼 수 있겠냐? 점 P가 이동을 할 때마다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보다는 이 직선거리가 제일 최단거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풍생 친구들 들으세요. 뭐가 중요한 거라고? 정의가 중요한 거라고.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고난도 문제들은. 알겠지? 오케이. 정의 좀 해보고, 문석이. 그거 한번 풀어봐, 다시. 너 풀노트 쓰냐? 안 쓰지? 써? 아, 써? 없어, 근데 지금? 노트 갖다 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자. 알았죠? 우리 다른 친구들도 요거, 방송 보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만큼 정의가 중요해요. 왜 여기서 B가 포물선 사이 포물선 그 위에 점인 거예요? P가 B요, B. B는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요? 지금 이게 그림이 요게 이제 B고, 아 이거 B? 네, B는 포물선 위의 점이 아니라 초점이었지. 초점. 아 A였니 이게? 네, 그게 A. A는 초점이었고, 네. 그 다음에 B는 3,-5니까 여기였고, P는 여기 포물선 위의 점이었잖아. 이렇게 얘는 움직이는 점이고. 그랬을 때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는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 왜냐하면 A는 얼마로? 0,-1로, B는 얼마로? 3,-5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길이는 이미 5가 됐어.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되는데, 이 길이는 항상 이 점으로부터 준선 y는 1까지의 거리랑 동일한 거지. 그러면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하는 거랑 요거 대신에 요 길이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하는 건 똑같은 건데, 점 P가 움직일 때마다 이 길이 더하기 또 이 길이가 바로 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잖아. 그러면은 이 두 변 길이의 합은 어차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도착을 하는 건데, 이렇게 꺾여 있을수록 길이는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선 여기서 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y는 1이라는 직선까지 쭉 뻗어 있을 때 점 P가 여기 있을 때가 바로 어차피 요 길이 대신에 요 길이를 쓸 거니까 이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겠죠. 다시 한번. 꺾이는 게 더 길겠지. 어차피 갈 거. 꺾이는 것들 조금이라도 꺾이면 안 되겠지. 쭉 뻗어 있는 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야? 최단거리가 되는 거지,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AP 성분이랑 BP 성분 AP랑 BP의 합인데 그게 AP 그거의 최소여야 되잖아. 네, 그게 최소가 왜 저거 이 길이는 항상 이 길이잖아. 그렇죠. 이 길이는 항상 이 길이고 이 길이는 항상 이 길이잖아. 네. 그러면 지금 얘를 그냥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지금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인데 걔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똑같은 거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항상 같아야 되고, 네.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되고, 네.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네. 어쨌든 간 지금 요렇게 두 변의 길이를 합할 바에는 요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니까 얘는 고정인 거고, 이 길이에 이 길이를 더할 바에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똑같은 거잖아. 어이? 미치겠네. 다시. 여기 점 A가 있고, 이게 초점이고, 여기 점 B가 있어. 그 다음에 포물선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를 구하는데 이 길이는 5인 거는 확실해. 그럼 최소가 되려면 요 노란색하고 요 빨간색을 더한 거에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요 노란색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면 포물선 위의 점들의 특징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떤 거야? 그렇죠. 같은 거잖아. 네. 그럼 내가 노랭이 빨갱이 이렇게 더하나 밑에 빨갱이 노랭이 이렇게 더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응. 네. 그럼 점피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치면은 노랭이 파랭이를 이렇게 더하나 이 노랭이는 이쪽 노랭이랑 길이가 서로 어떤 거야? 그럼 여기 파랭이 노랭이랑 더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한 번씩 꺾이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 점, 얘도 살짝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 점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 이 꺾이는 이 길이가 그럼 지금 뭐야? 누가 최소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얘도 꺾였지? 네. 많이 꺾였어. 얘는 조금 꺾였어. 그러니까 얘가 더 길지 않겠니? 그렇죠. 그럼 최소로 안 꺾일 때가 제일 최소가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안 꺾였을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뻗어 있을 때가. 점피는 어디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하행이랑 여기 빨갱이를 더할 바에는 이 빨갱이랑 이 하행이를 더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째 여기 도착했을 때 최단거리가 결국에는 요 하행이 빨갱이의 합의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길이는 1이 되는 게 맞지. 그리고 여기 길이는 얼마였냐면은 5가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지. 저기는 왜 어려요? 마이너스 3,-5라고 써놨잖아, 거기 점피가. 아, 그럼 x축까지 여기에 쭉 빠졌을 때 거리는 5가 될 거 아니야. 여기는 1이 될 거고. 그럼 전체가 6이 될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는 5에다가 6을 더해서 얼마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11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아니, 이해했어. 됐어? 자, 그럼 다시, 요거 정리 한번 다시 하고, 정리하고, 앞에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정의를 이용한 문제풀이들이, 재미가 있어요. 또 하다 보면 얘네들이.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또 새롭게 평행이동을 나가기는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우리가 다시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18페이지로 봅시다. 18페이지로 넘기세요, 우리 친구들도. 자, 그래서 페이지 18페이지에 몇 번을 볼 거냐면 14번을 보곤이랑 같이 하나 풀고 15번을 여러분들이 풀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8페이지 14번을 보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포물선이 있대요. 그래서 포물선이 있대. 근데 그 포물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형태의 포물선이네. 그래서 거기 포물선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y제곱이 아니겠죠? x제곱이겠죠? x제곱은 얼마야? 4y라는 포물선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그 포물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포물선은요. p값이 얼마야? x제곱이 4py인데 p값이 1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몇 콤마 몇이 돼야 돼? 0,1이 돼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준선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맞니?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임의의 두 개의 점을 지났어. 그래서 이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문제에서 A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B라고 했는데 지금 A, B의 전체의 길이가 얼마라고 한 거냐면 5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AC의 길이랑 여기 길이랑 그 다음에 BD의 길이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거야.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자 여기를 빨간색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길이를 파란색의 길이라고 보셔서 빨간색과 파란색 길이의 합 길이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뭘 이용하면 되는 거야? 정의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요 길이랑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랑요. 요 길이는 서로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야? 1이죠. 그럼 여기를 내가 x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x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네요. 자, 여기의 길이를요. 제가 y라고 할게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요. 뭐가 되냐면 y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예요? y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래? x와 y를 더한 걸 구하라 그랬지? 근데 x 더하기 1과 y 더하기 1을 더한 x 더하기 y 더하기 2가 오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지요. 끝. 그 다음 문제 15번, 14번 정리하시고 15번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실시. 우리 풍생 친구들 실시. 방금 전 마지막 그 문제. 똑같은 문제야. 지금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냐? 이거 최소 갖고 와라 그런 거잖아. 근데 이 A가 무슨 점이니 문서가 알고 보니까 이 포물선에 초점인 거지. 그러니까 그 뭐지? 그럼 준선은 그거 했을 때 X는 3이네. 그러면 어쨌든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길이 대신에 이 길이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최소를 구하라는데 이거가 되는 거지. 네, 직선이 돼야 그치. 직선이 되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네. 최소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야? 길이가 5지. 여기는 길이가 얼마야? 3이지. 잠깐만.
미친놈. 답이 얼마야?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